최재정 만민의 3차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흥민통 상임대표로 맡고 있는 이기종입니다. 오늘 저는 남북한 관계를 주제로 해서 소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과거부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과거 정말 냉전 시대는 적대 관계라는 의미에서 봤고, 또 60, 70년대를 지나면서 주로 경쟁 관계란 말이 많이 썼고, 오늘날은 우리가 동반자 관계, 정말 또 민족적 시각에서 앞으로 통일을 같이 이루어야 될 그런 동반자 시각에서 오늘의 남북 관계를 보는 그런 시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남북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남북 간 관계의 역사적인 맥락, 흐름을 보면서 그 남북 간 관계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지금 남북 4.27 회담 이후, 그리고 미국 북미 회담 이후 교착 상태가 맞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아시다시피 45년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분단의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자료와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애통한 일이죠. 우리의 안창호 선생님을 위시해서 많은 생각자, 독립자들이 노력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우리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분단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35년간 병합된 역사가 없다 그러면은 분단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한반도 분단 책임은 미소 등등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원천적으로 일본의 책임론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통일이 주제인데, 통일도 이 분단을 푸는 것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분단이 역사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4-5번 정도의 그런 분단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덜 알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반도를 외세들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분단코자 하는 그런 시도들, 제가 볼 적에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일본, 즉 지금에 따지고 보면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한반도의 분할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청일전쟁 당시, 이 당시도 결국 일본과 중국이 되겠네요. 청일전쟁 당시.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아관파천, 우리 역사에 나오는, 즉 러시아가 한반도에 또 뛰어드는 그런 시기, 아관파천 이 시기에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또 한반도 분할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1904년 노일 전쟁 당시에 다시 한번 러시아와 일본 간에 그런 한반도 분할 논의가 있었던 것이 결국은 45년에 2차 대전 말기에 미소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2차 대전 말기에 군사적 어떤 일본군을 공격하는 그 시점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인 어떤 거점 역할을 하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영원한 분단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6.25 전쟁을 치름으로써 그 휴전선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분단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6.25 전쟁 70주년이고 분단 75주년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런 분단의 문제가 70년 이상이 지나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원점에서 맴도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그 남북한 관계의 흐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결국 6.25 전쟁은 말이 많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어쨌든 북에 의한 남침이란 것은 당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당시 모택동과 스탈린과의 그런 전략적 모의 속에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 통일을 시도했던 것인데, 결국 이것은 유엔군과 미군 등등 관여가 있었고, 또 남북한의 그런 민족 상전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53년 정전협정이 되고, 그 정전협정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전협정 이후에는 바로 이어서
한미 군사 동맹 조약이 체결되죠. 그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한반도의 구조는 이 54년에 체결된 한미 동맹 구조가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리고 북한은 이어서 1961년에 와서 중국과 당시의 소련과 각각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북방 삼각관계, 남방 삼각관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북방 삼각관계는 당연히 북한, 중국, 당시의 소련이 되는 것이고, 남방 삼각관계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되는데, 우리가 일본과는 군사적인 동맹은 없으면은 어쨌든 한일한 이후에 협력 관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한반도에 남북으로 가려진 그런 또 동맹 체제가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오면서 이제 당시에 소련이 소위 해체되고 다시 오늘날 러시아로 변환되면서 96년인가요? 이 당시에 북한은 소련과는 군사 동맹 조약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결국은 북한과 중국 간의 군사 동맹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동맹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도 남북한 간에도 대화를 통해서 혹은 민족적 차원에서 어떤 통일 문제를 풀어보려는 그런 시도가 나름대로 있어 왔고, 이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결실을 내서 우리 한반도 통일의 그런 결실이 정말 와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최초가 19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입니다. 이 당시 정말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남북 간 고위급 대표가 있었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그런 3대 원칙을 가지고 어쨌든 한반도 유사 이래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통일의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냉전 상황의 연속이었고 이것이 제대로 연속될 수가 없었죠. 그 이후에도 아다시피 또 90년대에 들어와서 동북아 민주화되고,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맺게 되는 그런 90년대 초반에 1991년에 남북 사이에도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 정부 때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도 군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각 부분에 남북 간에 정말 전쟁 없이 평화적인 교류, 이산 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 교류, 인적 교류 상당한 정도의 청사진이 펼쳐졌습니다는 결국 그것도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는 바로 이듬해 93년인가요? 북한의 NPT 탈퇴, 즉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라는 그런 선언이 있었고, 결국은 이것이 당시 94년에 제네바 합의로서 잠깐 미봉이 되었지만은 남북 간에 어쨌든 핵 문제라는 것이 또 다시 서서히 대두되면서 더욱더 또 남북 간의 접근의 길은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6.15 공동성명,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6.15 공동성명으로서 다시 21세기 초두에 정말 20세기에는 남북이 갈등과 분쟁에 연속했다 그러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새로운 화합과 통일의 시대가 될 것을 정말 기대하는 하나의 여명이기도 하듯이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또 나중에 2007년에 14 당시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 이르기까지 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착착 진행되면서 뭔가 한반도에도 새로운 그런 화합과 통일의 시대가 연출되고 또 토대가 구축되는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이 역시 오늘 이 현 시간까지도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금 자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남북간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이 남북간 관계가 어떤 때는 상당한 갈등이 고조되고 어떤 때는 화해협력 균이 돌고 이런 나변의 배경을 한번 분석해 보는데, 여러 가지 또 다각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크게 저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남북한이 상대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오늘날도 지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미중 대결 등등 새로운 냉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남북 간의 그런 화해 협력과 혹은 갈등 긴장 고조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7.4 공동성명 72년에 처음으로 남북 간의 어떤 화해 기운이 맴돌 때에도 당시 1969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화해 대땅도인 닉슨 독수린이 나오고 미중이라는 그런 화해 속에 닉슨과 그 당시 모택동의 회담이 있고 그런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화해라는 흐름 속에 남북한도 이 7.4 공동성명이라는 또 화해 협력의 어떤 기운도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대도 그렇고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날 세계적인 미중 양강 구도 속에 가장 접점에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때 이 미국의 외교를 담당했던 키신저 장관도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긴장이 고조돼서 전쟁이 도발될 때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 영역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한반도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에서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모멘텀과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 우리 남북한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고 정말 통합에 이르는 길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소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선에서 갈등 관계를 벗고 있는데 지금 이 남사군도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험지역이 되어 있고 우리 현재도 우리 한반도도 항상 이 미중국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근에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은 1대1로 전략 이런 것이 지금 벌써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중국과 미국은 또 한반도를 남북을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또 역효가 나가지고 미중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남북한 관계에도 파열음을 내게 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양태들이 도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외적 요인과 함께 내적 요인은 또 항상 있는 것이죠. 내적 요인은 우리 해방 직후 당시나 지금이나 결국은 양극단의 그런 이념 대립, 양극단 이념 대립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 리더십 문제, 이념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 군사적 격차 이런 등등이 항상 그 남북한 관계의 흐름 속에서는 이것이 따라다니는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는 지금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6.25 전쟁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등등이 지금 다 이 교착 상태에 있죠. 4.27 선언도 지금 최근에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로서 지금 자체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도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은 결국 하노회담이 불발되고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한은 또 북미 간에도 새로운 또 이 대화의 물꼬를 타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도 조금 전에 했다시피 접근을 통한 그런 평화, 통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개별 관광을 시도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내지는 인도주의 차원, 수혜 지원 북한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한 이런 남북한의 접근, 교류 협력 이런 등등을 통해서 남북한이 새롭게 정상회담 내지는 교류회담을 제도화될 수 있는 이런 날이 소속히 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북미 간에도 최근에 지금 다시 트럼프의 재선 전략 차원이기도 하고 아직 설입니다만은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운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드워드 기자의 레이지 경로라는 그런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 보니까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은 남한은 현재도 미래도 우리 북한 상대가 못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런 등등은 결국은 북한이 핵에 대한 그런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만큼 어려운 등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대로 당시 그런 북미 관계가 긴장이 고조될 때 핵실험이 고조되고 대륙간 미사일 선두탄을 날리고 하는 그 당시에 핵을 사용
뭐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설론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아직 한반도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국 이 한반도를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합을 달성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통합은 분단은 외세가 당했지만은 통합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특히 우리 내부의 역량을 잘 다지고 그러면서 주변 국제적인 관계를 우리 한반도 통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죠. 우리의 도산 선생님이 그 당시 독립전쟁 당시에도 통합 리더십, 그 당시 이념의 분열 속에서도 통합의 리더로서 좌우 분열을 화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이 다시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반도도 결국은 남남 협력, 남북 협력, 그리고 국제 간의 그런 협력의 기운을 도모해서 이 지금 어려운 한반도의 남북한의 구조를 다시 통합과 통일의 그런 구조로 바꾸는 데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될 오늘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